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13월에 보너스를 받느냐 아니면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네, 작년 연말정산 때 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들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말정산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법상으로는 다음 달 15일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이제 딱 한 달이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냐 또는 줘야 되냐 이게 결정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니 세법이 도중에 많이 바뀝니다. 네. 네. 그래서 연초에 이걸 다 우리가 먼저 근로자들이 다 알았으면 이렇게 복잡함을 덜 했을 텐데 도중에 이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는 또 국세청도 연말에 와서야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들도 또 혼란스러워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쉽게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연말정산은 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근로자들이 13월에 월급이다. 네. 또 근데 반대로 또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재작년에 많이 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자들 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세금 부담이 많으니까 네. 매달 조금씩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 갈래로 방법을 바꿨는데 종전에 간이 세액표라고 그래서 원래 100% 내가 내야 될 세액을 100% 하는 방법 아니다. 나는 세금이 좀 줄어들 것 같다. 80% 하는 방법. 아니다.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120%. 요 세 가지 안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 120%한 경우에는 그 뒤는 돌려받는 금액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80%한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이고, 네. 근로자들한테 선택권을 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면서 네.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네. 네.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네. 공제신고서를 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이렇게 다 썼었지요. 네, 근데 네. 이것을 전산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주면 그것이 바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니까 이제는 뭐 그런 오류 같은 거 네. 주민등록번호 잘못 써가지고 했던 오류 같은 것은 많이 이제는 근원적으로 차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맞벌이 근로자들인데 어느 분 쪽으로 이것을 부모님을 갖다가 공제를 하는 것이 네. 더 세금이 줄어들 것인가. 부양가족을 어디에다 둘 네. 것인가 고민되죠. 사실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근로자들은.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가서 접속해보면 남편 앞으로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인가 또는 부인 앞으로 하는 것이 적을 것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고 연말 정산을 하고 나서도 만약 세금이 더 내야 할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그것을 세 차례 분납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333만 원까지만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경제가 지금 활성화 잘 안 돼 있고 위축이 돼 있으니까 2014년도보다 하반기에 2015년도에 더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더 사용한 금액의 20%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하반기에 조금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썼으면 공제가 더, 된다. 네, 그렇게 지금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이 이제 하도 복잡하다가 보니까 네. 늘 이제 저도 할 때마다 이제 고민인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뭐 하더라도 네. 결국은 내가 정산할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네. 뭐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한테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받아보시고 네. 여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지금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를 누구한테 해야지 연말정산 때 유리할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가장 예, 궁금해하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하셨죠.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진 세율입니다. 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이렇게 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름하여 소득의 재분배 역할 때문에 그러한데요. 네. 아까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해야만 나중에 보면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훨씬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질문도 저희가 준비해놨는데요. 네. 연 5,500만 원 정도 버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월세 70만 원으로 이제 살고 계신데요. 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얼마 네, 정도? 이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월세를 모두 다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월세 70만 원이니까 7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840만 원인데 세법은 75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750만까지 지급한 금액의 12% 네. 그만큼만 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질문. 네, 다음 있죠?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그 연말에 냉장고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에서 어떤 걸로 구매해야 세금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건 아까는 1차 방정식이었는데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세금보다는 신용카드 회사가 주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일리지 같은 혜택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총 금액의 한 25%까지는 일단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25%. 그다음에 그 뒤에 초과분은 네. 체크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초과분 이하 되는데 네. 정작 모르는 것은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쯤 사용하는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좀 미리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렇죠. 있다면서요? 국세청자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홈택스. 미리 보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올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체크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를 썼는지를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10, 11, 12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은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네, 아까 저희가 냉장고를 예를 들었는데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큰 지출이 있으셨다면 네. 또 추가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절세 금융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용할 수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우리 경기가 이렇고 또 금융 위기도 있고 앞으로 연금 관련해서 노후 관련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 금융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세 상품 많이 내놨습니다. 네. 연금 저축이라든지 퇴직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입 한도도 늘렸고 여러 가지 조건들 세액 공제를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러나 중도에 해제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혜택이 이제 박탈되게 그러니까 좀 되도록. 신중하게 생각할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 교통카드도 있죠. 네, 교통카드도 사실은 카드의 일종이죠. 네. 그래서 교통카드 회사에 내가 누가 샀다라고 실명을 등록을 하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네.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군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건 자녀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받아서 네. 부양가족 공제에서 그렇군요. 공제를 받을 수가 하여튼 있습니다. 알면 다 돈이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절세 팁 다시 한번 정리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절세 계획을 잘 짜보실 수 있고요. 연말까지 절세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카드 실명 등록 후 사용. 네, 간소화 서비스 안 되는 항목을 이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예, 콘택트 렌즈나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조용품, 기부금, 교육비 가운데 이제 교복비는 네. 증빙 서류를 내면 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예,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네. 것은 국세청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일정한 한도는 있으니까 그 네.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오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252억 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죄인데요. 이런 기업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진정한 민주적 경제 발전을 가져올까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유전 무죄란 냉소 섞인 말이 이번엔 들리지 않겠군요. 중요한 건 정말 일벌백계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